기승을 부리면서 해안 지역 기온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한라산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과실 송금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투표와 개표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말부터 제주 지역에 전기버스가 도입됩니다.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절정을 이루면서 한라산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3월 날씨로는 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추위는 모레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간 한라산. 춘 3월 때늦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며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가지마다 바람이 조각한 눈꽃이 하얗게 일렁이며 탄성을 자아냅니다.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사이 10cm가 넘는 눈이 쌓여 일부 구간의 입산만 허용됐습니다. 절기상 경칩이 지나 봄이지만 한라산에는 많은 눈이 내려 설경을 즐기려는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눈꽃 산행을 즐긴 등반객은 1,400여 명. 3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그래도 또 제주만의 한라산에 와서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겨울 같은 기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성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0.6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8도나 떨어지면서 3월 기온으로는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1m의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안 추웠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저 감기 걸려가지고 머플러 하고 원래 마스크도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는 답답해서 뺐죠.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 주말에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들은 수익을 내도 학교에만 다시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국제학교가 돈을 벌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송금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나서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학교에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학교 과실 송금 논란. 국토교통부는 국제학교가 영리법인인데도 과실 송금이 안 돼 우수한 외국 학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아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건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어 교육도시 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순수 민간 자본의 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국제학교가 추가로 설립됨으로써 학생들이 더 오고 학부모들, 교사들이 와서 인구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시장 원리가 도입돼 국제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는다는 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데다 공교육 체계도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외국 영리법인이 이제 운영하게 되면 이윤 추구의 혈안이 돼서 교육 투자보단 이윤 추구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공교육이 붕괴라든가 어떤 공교육이 근간을 흔들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제외됐던 과실 송금이 갑자기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오늘부터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원과 공무원이 설전을 벌여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가 응급 민생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갈라놓으려는 야비한 꼼수라고 주장했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반발하면서 반말이 섞인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편 이경용 의원은 고자왈 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에 차량 리스 비용을 지원한 것은 도민의 혈세로 자가용을 지원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농협과 수협 등 26명의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들이 신분을 확인합니다. 처음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들.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인쇄되고 자신이 가입한 조합 숫자만큼 받습니다. 투표소는 읍면별로 한 곳씩 12곳과 동지역 9곳 등 21곳에서 운영됩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제주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제주시 지역에 있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서귀포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31개 조합 가운데 단독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 농협과 조천 중문 효돈농협, 한림수협 등 5곳은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2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유권자는 모두 7만 8천여 명입니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지면서 유권자의 기대도 높습니다.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협이 돼야 되고 그런 농협을 살리기 위해서 조합장님들이 좋은 조합장님들이 이제 선거에 당선됐으면 앞으로 농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표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12대와 2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개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 개표는 이곳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이루어지며 밤 10시를 전후에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 시간은 공직선거보다 1시간 늦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며 신분증이나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금까지 학회나 대학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던 도시계획위원이 공개 모집으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 30명 가운데 도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27명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해 도시계획과 디자인, 경관과 문화 등 민간 전문가로 위촉합니다. 민간 전문가 중에는 도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경유를 쓰는 버스는 매연이 많이 나오다 보니 대기오염의 원인이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제주 지역에 올해 말부터 전기버스가 도입되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재작년 도입한 전기버스입니다. 현재 2대가 시범 운영 중이고 올해는 2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류장에서 덮개를 열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초.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50km를 달릴 수 있고 연료비는 일반 버스의 3분의 1입니다. 잡음 없고 소음이 없고 조용하게 좋아요. 올해 말쯤 제주에서 처음으로 전기버스 49대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까지 치열한 판매 경쟁에 나섰는데 차량 가격 3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배터리 값과 충전 시스템 구축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배터리 충전 시간이랄까, 충전 용량이랄까, 얼마만큼 이용이 가능한지 이것이 제일 염려스럽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배터리 리스와 충전 시스템 운영을 맡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터리 리스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배터리의 유지, 보수, 관리까지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운수회사가 이제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전혀 그 지장이 없도록 그 준비를 해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특히 무거운 배터리를 지붕 위에 달다 보니 구분길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배터리 무게를 어떻게 줄일지도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삼화지구의 미분양 단독주택 용지 8필지 분양에 2만 1,100여 명이 청약해 평균 2,6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5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돌연 1동의 주택 용지는 5,142대 1로 국내 토지 분양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데다 삼화지구에 남은 마지막 단독주택 용지여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제주시 도남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출산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기의 폐 조직을 검사한 결과 스스로 호흡한 흔적이 없어 산모의 몸 안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산부인과와 미혼모 시설을 탐문 수사하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체육공원 부근 야초지에서 불이 나 3,6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제주시 한경면의 주택창고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16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경찰 지구대에서 흉기를 갖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자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찾아가 전화한 사람의 주소를 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2에 허위 신고에 따라 처벌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은 2010년 26.8%에서 2012년 61%, 지난해에는 75%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로 인한 형사 입건 사례는 2011년 1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늘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